박사과정 최병국이고요. 오늘 사실 좀 원래 계획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좀 너무 무겁고 사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좀 빠르게 가볍고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기 전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세미나인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주제를 찾다가 오늘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석사 2학기 때 처음 헬로 월드를 작성해 봤으니까 지금 이제 한 9년? 8, 9년 정도를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굉장히 완전 초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래밍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데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제 얘기인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배웠는지, 그래서 부제를 보시면 이제 책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책으로만 다 배운 건 아닌데 수업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주변 동료들에게 많이 얻었는데, 오늘의 이제 테마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은 또는 해야만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지침이 될 수 있을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테마로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 동영상은 그 캐릭터 팀 친구들한테는 제가 공유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좀 긴 동영상인데 잠깐 중간중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Olivia? An astronaut.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A basketball player. I want to be an actor. A doctor. A teacher. A chef. An artist.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A mermaid. Do you know what a computer programmer is?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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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something that has codes and is able to decode a mystery. I think that they... Wait, what? Computer programmer? No. Nowadays, just about everything requires some form of programming. So, what is it? Programming is basically explaining to a computer what you want it to do for you. When you're programming, you're teaching possibly the stupidest thing in the entire universe, a computer, how to do something. Programming is one of the only things in the world that you can do where you can sit down and just make something completely new from scratch, whatever you want. It's really not unlike kind of playing an instrument or something, or playing a sport. It starts out being very intimidating, but you kind of get the hang of it over time. Coding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and I know it can be intimidating. A lot of things are intimidating, but what isn't? A lot of the coding that people do is actually fairly simple. It's more about the process of breaking down problems than sort of coming up with complicated algorithms as people traditionally think about it. Well, if it's fairly simple, why aren't there more of us doing it? Over the next 10 years, there will be 1.4 million jobs in computer science, and only about 400,000 grads qualified for those jobs. That's a shortage of 1 million people. So, how do you start? I was obsessed with maps when I was a kid. This lunch. 코딩하는 회사. 이 영상은 유튜브에 Fantastic 공개되어 chef. 있고요. 링크를 제가 필요하시면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아까 잠깐 보시면 이제 보셨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안에 필요한 일자리의 한 40% 정도만 지금 현재 이제 교육받은 인원들로 충당이 가능하고 나머지 60%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장려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후반부에 이제 빌 게이츠도 나오고 앞에 이미 이제 페이스북 그 마크 주커버드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영상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으로 했어요. 지금도 이 책 보는 분 계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원래 초판은 저렇게 책 표지 디자인이 저랬는데 지금 좀 책이 많이 팔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저는 좀 이게 더 별론데 이 책이 저한테 좋았던 이유는 동영상 강좌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윤성우 선생님인데 굉장히 강의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이제 보통 겪을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설정해서 처음 컴파일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른 책에는 좀 생략돼 있어요. 이거는 뭐 쉽게 누구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코딩에 집중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이 책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 이 책을 제가 소개했냐면요. 그 신입생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이 꼭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기본서를 제 생각에는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 책 없고 저 책은 있는데 지금 다 그냥 낱장낱장 그냥 뜯어져 있어요. 막 날아다녀요. 뭐 지금도 봐요. 필요하면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 시작은 기본서로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굉장히 열심히 뭐 한 짧게 잡아도 한두 달, 길게 잡으면은 뭐 한 3, 4개월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다들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시작할 때 괜찮은 책으로서 최근에 이제 C++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표준이 이제 원래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마 99, 98, 99 그 정도인데 표준이 그 해 정립된 걸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11 또는 14, C++ 11 또는 14가 좀 새로워요. 언어가 좀 새로운데 그 새로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이안의 스트라우스트롬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에요. 지금 텍사스 A&M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C++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으로 시작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지는 처음에 이제 좋은 책을 선택해서 그 한 언어를 저는 이제 C++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문법부터 해서 많은 예제들을 이제 재밌게 맞춰야죠. 이 과정은 아마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걸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뭘 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 책 다 본다고 해서 막 멋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는 책들이 저 때는 요즘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때는 이 책들이었어요. 보통 빨간 책, 뭐 하얀 책, 뭐 너 빨간 책 봤어? 빨간 책 보고 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빨간 책이 두 개예요. 이것도 빨간 책이고 이것도 빨간 책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선배가 이 책을 보라고 해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책 말고 이 책.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 사실 둘 다 좋은 책인데 특히 이 책, 그러니까 왜 이게 이 다음에 책이 필요하냐면은 이 책들은 기본을 설명하진 않고 대신 이제 뭔가 좀 더 고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주로 여기서는 이제 STL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걸 어떻게 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예제 위주로 이렇게 다뤄요. 그리고 이 책은 좀 다른데 이 책은 약간 이제 최적화 관점에서 조금 더 작동은 똑같이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또는 에러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법. 이 책은 최근에 이제
개정된 C++에 맞게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던 이펙티브 C++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예요, 아마. 뭐 이 책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제가 이제 랩장을 할 때만 해도 신입생이 오면은 딱 이 책과 교육시켰어요. 한두 달 정도 이 책에 있는 예제를 다 따라하고 프로그램을 해봐라. 그죠? 재원 학생? 아무튼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지금 전산과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전 전산과를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물론 이제 전산과 이제 많은 산업의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근데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고 나면 이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막히는 부분이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고 좀 멋있는 거 또는 특히 논문형과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소개하는 책은 사실 전산과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책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찾아서 본 책도 있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현이 위대한 학생이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니 그 대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추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ACM인가? 맞나요? 아마 ACM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그 프로그래밍 대회를 열어요. 그 학부생 또는 그 대학생 이전의 학생들 대상 고등학생 그 뭐 대현이도 그거 뭐 3등씩이나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계에서 1등한 이런 대회에서 1등한 친구도 만나보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프로그래밍 잘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을 수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문제 유형별로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코드로 풀어보세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채점기가 있어요. 로봇 채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이게 맞게 작성한 건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인터넷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이제 한 100 몇 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 책 저자들은 역자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그 문제도 난이도별로 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쫙 있는데 당장 아까 이제 기본서도 뗐고 뭔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봤는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책 옆에 두고 이제 한두 개씩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래프 티오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단 경로 뭐 이런 걸 짜야 되는데 라이브러리가 당장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 책 보고 그냥 코딩하기도 해요. 약간 배정해서. 그만큼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책인데요. 이거는 좀 뭐 언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인 문제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있는 문제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원서의 제목이 프로그래밍 펄스라는 건데 원서 제목은 프로그래밍 펄스인데 그러니까 진주란 뜻이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그 진주, 핵심이 뭐냐 이건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으로 나왔어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전산과 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을 때 약간 그냥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쨌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시점 저도 사실은 박사 한 2, 3년 차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약간 그 슬럼프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더 이상 코딩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코딩은 나랑 안 맞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 얻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한데 첫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영화 이거
이 영화 혹시 그러니까 이 영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은 꼭 보세요.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아하고 집에 블루레이도 있는데 가끔씩 봐요. 근데 그 명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뭐 이 주커버드가 막 코딩하다가 막 키드 스탑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건 애들 장난이지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좀 지칠 때 다시 보면 또 힘이 나요. 그리고 뭐 막 수영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저한테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어디냐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영하면서 뭐 그러면서 아 얘는 왜 이래 이러면 뭐 wired in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꽂혔다고 지금 이제 코딩 중이니까 건드지 말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그런 게 좀 로망이에요. 아 나중에 언젠가는 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 이 영화 안 보신 분 있으면 근데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영화부터 보시고 코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통합 개발 환경인데 그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세미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전 비주얼 스튜디오만 썼어요. 그래서 다른 걸 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코딩하는 건지 몰랐으니까.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로만 코딩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실상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오히려 잘 안 쓰고 그냥 진짜 덕후들은 진짜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편집기나 이맥스나 VIM이나 뭐 서브라임이나 뭐 이런 걸 막 쓰죠.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통합 개발 환경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요즘 그 요리 문화가 그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면 셰프들한테는 칼이 그 생명이죠. 뭐 칼이나 뭐 요리 도구들. 그리고 뭐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 물감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개발 환경이 그냥 무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세팅, 주로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세팅들의 그 실제 옵션 값들 이런 것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뭐 단축키 그러니까 뭔가 이 통합 개발 환경의 마스터가 되는 게 그 코딩 잘하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저는 요즘에 큐티 크리에이터를 쓰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능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많지 않은 기능을 어쨌든 섭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밌어요. 그리고 단축키 하나 외워서 뭐 한 3번, 4번 하던 거 한 번에 하고 이러면 좀 쾌감도 있고 이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아이디가 뭐든지 간에 익숙해지고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이디 뭐 어떤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리눅스를 선택했어요. 저도 리눅스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 박사 4년차 때까지 리눅스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근데 뭐 제가 이제 인턴을 가게 되는 기회가 아주 저에겐 좋은 기회가 왔고 그 인턴 간 회사는 리눅스밖에 안 쓰기 때문에 리눅스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처음 리눅스를 썼는데 그 뒤로 한 2년 정도를 리눅스를 썼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 안 쓰지만 다시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요. 리눅스는 여러 문제가 많은데 리눅스가 좋은 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리눅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컴파일러 중에 GC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리눅스는 컴파일러와 GCC 물론 이제 링커도 같이 달려 있는데 GCC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사실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GCC를 이제 처음 쓰려면은 옵션 플래그나 옵션 이런 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뭐 헬로 월드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금방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만 더 뭐 라이브러리 하나만 더 인클루드 한다 해도 들어가는 플래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플래그들이 사실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쪽으로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뭐 플래그 옵션 명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비슷하고 뭐 최적화 옵션이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 GCC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앱스토어 같은 건데 좀 더 이제 물론 요즘에는 뭐 광범위하게 진짜 소프트웨어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볼까요? 레이팩이나 블라스 같은 거는 이제 수학 라이브러리잖아요. 아주 기반이 돼요. 그거 윈도우에서 컴파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미 컴파일된 거를 찾아서 뭐 쓰든지 해야 되는데 리눅스는 리파지토리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메시를 다루는 것 중에 시갈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라이브러리인데 예전에는 그거 재원이랑 컴파일 윈도우에서 해보려고 한 달 정도 컴파일만 하는데 한 달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리눅스에서는 5초면 돼요. 그냥 다운로드 시간 하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다거든요. 그래서 리파지토리랑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참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오픈 소스예요. 다 볼 수 있어요. 소스를. 그래서 이제 초보자거나 이제 중급자 레벨 또는 고급자라도 소스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거죠. 공부할 게 널려 있는 거죠. 리눅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뭐 코드 리딩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의 코드 많이 읽고 저는 거의 한 박사 3년차 때까지 제가 짠 코드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99%가 거의 다 남의 코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API가 이제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공부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유니티 API 많이 쓰죠. 그리고 옛날에는 마야 API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 거의 안 쓰죠. 마야 API 같은 거 그런 API라는 거는 이미 어떤 회사나 그 벤더에서 자신 있게 이미 코드를 다 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라이브러리 이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의 묶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니까요. 그 라이브러리를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공부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 쌓고 뭐 남들이랑 공유 협업하고 이 시점에 공부하면 딱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랩에서는 머큐리를 쓰고 있지만 뭐 깃이라든지 서브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매니지먼트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시점에 제 생각에는 딱 박사 1, 2년 차 이쯤에 공부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뭐 이제 거의 다 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일단 제가 뒤에 있는 책들을 그냥 제 마음대로 고른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뭔가 한 2년 전쯤에 코딩 실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기준이 되어준 어떤 게 있는데요. 조울트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콘만 보면 되게 권위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누가 막 장난친 거 같고 막 그냥 재미로 만든 거 같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아이콘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학에는 뭐가 있죠? 필드상이 있고 뭐 모든 분야 아울러서 뭐 노벨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범위로 한참 좁혀서 딱 프로그래밍만 봤을 때는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도 아니고 프로그래밍 책. 프로그래밍은 뭐 그러니까 컴퓨팅은 뭐 튜링 어워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범위를 좁혀서 책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 나와 있는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이거는 임팩트가 있다. 이 프로그래밍 인더스트리에 또는 학계에 임팩트가 있다 싶은 책에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이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199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 상을 주는 게 2015년까지 쫙 볼 수 있어요.
그 2012년도, 11년도부터는 책뿐만 아니라 툴에 대해서도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2014년에 작년이죠. 코딩 툴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진짜 많이 속된 말로 욕을 먹다가 이때 탈바꿈을 하고 상까지 받으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아이디가 됐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보여드렸던 책들 그 중에 그 이펙티브 C++ 아까 하얀색 책은 93년도에 하나 나왔어요. 이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93년도도 계시죠? 근데 계시 같은 아무튼 그 아직도 읽혀요. 아직도 굉장히 스테디셀러.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비아네 스트라우스의 그 C++ 프린시플 앤 프랙티스 이 C++ 책은 작년에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그 한 해 언어가 그 언어의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는 요즘 들어서 거의 상을 잘 못 받아요. 뭐 한때는 자바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스켈, 그러면 뭐 스칼라 이런 언어들이 뭐 상을 받고 루비 이런 것들이 상을 받으면 그 좀 언어의 판도가 좀 바뀌고 그 맞물려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한 번도 상을 못 받다가 드디어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파이썬이 프랙티스라고. 그냥 어쨌든 파이썬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서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저 책을 샀거든요. 근데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거 재밌어요. 이거 들여다보면 재밌고 혹시 자기가 본 책 중에 있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주로 이 졸트 어워드를 거의 다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고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막 발걸음을 뗐고 한 2년 전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좀 되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설계고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코딩에서 있어서 그 설계 관점에서의 패턴이 있다. 그 자주 쓰이는 패턴이 있다. 그거를 최대한 쓰자라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이 상 받았어요. 졸트상 받았고 이 책도 졸트상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최초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말을 최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 GOF 이게 뭐냐면요. Gang of Four라는 뜻이거든요. 4명의 갱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디자인 패턴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디자인 패턴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갱스터가 돼서 사람들이 이 4명의 저자가 있어요. 이 4명의 저자를 일컬어서 GOF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보시면은 자꾸 GOF 하고 있거든요. 다른 책에서. 도대체 GOF가 뭐지? 근데 그냥 사람 4명을 말하고. 근데 이 책은 재미없어요. 되게 딱딱하고 저도 이 책 안 봤어요. 한 번도. 왜냐면 보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그냥 뭐랄까 사전처럼 돼 있다고.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런 책 서평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2006년인가에 졸트상을 받았는데 2005년, 6년인가 받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이 책 저희 랩에 여러 번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꽂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뭐냐? 결국 클래스를 어떻게 잘 쓰냐의 문제예요. 클래스를 막 쓸 수도 있지만 잘 짜임새 있게 쓰면은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는 건데 뭐한 3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가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 패턴, 옵저버 패턴, 싱글톤 패턴 이런 거 재밌잖아요. 팩토리 뭐 공장 또는 뭐 관찰자 스타크래프트 옵저버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뭐 싱글톤 되게 중요한 많이 쓰는
이 중에 한 개만 선택하라 하면은 저는 싱글톤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하여튼 공부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고요. 자기의 코드를 좀 더 발전시키는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책들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오더, 그 다음 빌드 트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릭 감마라 일전인데요. 에릭 감마라 이렇게 생겼고 한국에도 한 번 왔고요. 이 사람은 에릭 프리만. 네, 이 책으로 유명한 사람, 유명해졌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굉장히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리팩토링인데 이게 뭐냐면요. 리팩토링은 간결하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영어로 정의가 되는데 컨조라는 컴퓨터 코드를 리스트럭처링, 구조화 바꾸는 거예요. 구조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기능, 행위는 전혀 바꾸지 않고 구조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부터 뭐 C까지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냥 속에 구조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런 거 왜 하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그 단적인 예로 함수 이름 바꾸는 것부터 예를 들면 변수 이름을 AAA, BBB, CCC 이렇게 짰어요. 근데 그거를 뭐 급하니까 그렇게 짤 수 있죠. 빨리 짜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AAA를 뭐 토탈 넘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리팩토링의 가장 쉬운 리팩토링의 예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는 이득은 기능 변화는 없지만 일단 코드가 클린해지고요. 남들이 보기 쉬워지고 협업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자기가 짠 코드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패턴 다음에 이제 리팩토링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리팩토링 투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배우고 리팩토링을 공부하면 리팩토링을 패턴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책도 졸토 오드를 받았어요. 이 책은 저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도서관에서 빌려놓긴 했어요. 그 다 번역서가 있어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말로 보시면 편하고요. 이 마틴 파울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아니 지금 이제 쭉 보시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테스트 기반으로 짜는 사람 있나요? 상원? 나랑 얘기 좀 소리 이거는 심플해요. 컨셉은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건데 이 켄트 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먼저 짜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 둘 다 코딩인데 뭐 예를 들면은 기반 코드가 하나도 없는데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드는 게 이제 코딩 그 테스트 자기가 처음에 짠 테스트를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제 코딩의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스트를 먼저 짜고 그 테스트가 돌아가게 하는 코드를 짜자.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더하기 뭐는 뭐다라는 코드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3 더하기 5는 8이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요. 그냥 짜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3 더하기 5는 당연히 쉬운 거니까 테스트까지 짤 필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벡터 클래스가 전혀 없는데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C다 라는 걸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1,0,0,0,1 더하기는 1,0,0,1 뭐 이런 걸 짜고 싶어요. 테스트를 먼저 짜는 거예요. 1,0,0,0의 벡터가 그럼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벡터 클래스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짜놓고 벡터 클래스를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이건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와서 또 깔끔해졌어요. 지금 제목이 잘 안 보이는데 똑같아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 책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코딩이 전부 다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 주도로 당장 짜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만둬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좀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최고의 그 코딩 방법론이 뭐라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질문해요. 기자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아, 테스트 드리븐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막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드리븐이 큰 회사들은 아마 다 할 거예요. 뭐 제가 주로 쓰는 큐티 이런 데도 뭐 큰 회사니까 당연히 쓸 거고, 뭐 게임 회사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기능 테스트랑 뭐 단위 테스트 막 들어가요. 유닛 테스트, 뭐 펑셔널 테스트 막 들어가요. 저희는 되게 처음에 막 되게 팬시하고 너무 멋있고, 야 이렇게 짜면은 코딩 진짜 재밌겠다. 또는 막 그런데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약간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테스트 먼저 짜고 그 코딩을 그 테스트에 맞춰서 짜고 싶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책 하나만으로 부족한데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테스트, 뭐 테스트 TDD, 뭐 C++, TDD C#, 뭐 TDD Ruby, TDD Python, 뭐 TDD Tools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강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그냥 오늘 혹시 모르신 분이 있으셨다면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세미나 같은 거 혹시 누군가 할 때 뭐 TDD로 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거의 이제 다인데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논문 연구랑 큰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리고 막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열정이 있고요. 잘하고 싶고 그렇지만 자칫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은 논문 연구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박사 졸업까지 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가끔 좀 펀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만약 자기가 코딩이나 이런 걸로 성공하고 싶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코딩하는 게 자기 인생의 한 7, 80%였으면 그냥 코딩으로 살고 싶으면은 이런 거 알아두면은 참 재밌고 계속 뭔가 챌린징한 이슈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소개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를 뭐 그것도 이제 VM랩에 있는 뭐 박사 권유차가 이렇게 하나 했더라 해서 뭐 리눅스 깔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여유 있거나 좀 뭔가 지루할 때, 모티베이션이 안 될 때, 뭐 그냥 마치 교양 서적을 하나 읽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논문 많이 읽고, 연구,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문제를 메인 펑션 하나에서 다 짜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걸 다 해야 내가 뭐 박사과정 갈 수 있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몰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좀 약간 기법적인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었다면은, 이런 책들은 좀 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컬처, 프로그래밍하는 어떤 방법론의 좀 거시적인 관점 또는 컬처,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한 책들인데 재밌어요. 이 책들도 되게 재밌는데 다 같은 말을 해요.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키워드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남들하고 대화하기 좋아요. 아는 척하기도 좋아요. 에자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민첩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의 방법론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예전에 뭐 IBM이나 뭐 이런 큰 회사에서 코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포커스 모델이라고 해요. 아키텍처. 설계자가 다 짜요. 머릿속으로. 뭐 다이어그램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자 이대로 짜 하면은 이제 밑에 프로그래머들이 막 설계를 마치 이제 신의 무슨 뭐 개명인 마냥
따라가면서 막 짜는 그러니까 절대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짜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포커스 개발을 포커스처럼 위에서부터 탑 다운 방식. 근데 에자일은 반대예요. 그냥 바텀업이에요. 테스트 드리븐도 에자일의 하나의 일부고 지금 그러니까 그 바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설계도 계속 변할 수 있고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뭐 작은 모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항상 변화를 생각하면서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자 하는 게 이제 에자일이라는 거. 그 에자일 안에 이제 익스트림이라는 그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랑 아까 그 테스트 드리브 그 썼던 캣트백도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익스트림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프레그마틱이라는 그 방법론도 있어요. 뭐 실용주의자 이거는 좀 극단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한데 그냥 키워드만 꼼짝을 저래요. 그러니까 저게 다 다른 말은 아니고 좀 더 코딩을 재밌게 해보자. 좀 지루하지 않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러한 키워드들 중에 제가 제일 지금까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에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도움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짝 프로그래밍이에요. 짝 프로그래밍. 둘이 앉아서 같이 프로그래밍. 저희 랩에서도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해주는 거.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짝 프로그래밍은 조금 더 극단적이에요. 무조건 해라. 무조건 짝 프로그래밍 해라. 그러니까 키보드 2개 만들어 놓고 30분 얘가 코딩하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힘들어 이러면 내가 짝해. 코드를 둘이 같이 이것도 사실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비판이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비판도 많고 뭐 당연히 이제 수용론자들도 있고 비판론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둘 다 망하더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한 명은 좀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고 한 명은 그냥 사수 부사수의 느낌이어야 되더라.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심지어 이 책은요 두 책 중에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자리 배치 도까지 소개해요. 프로그래밍을 위한 테이블 위치나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시점이 원장님이 랜덤하게 잘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거라도 들고 와갖고 그랬습니다. 이거 녹화되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이것도 입독하고 제가 재원애들을 보내서 재원애들 재밌다고 다 읽었는데 약간 이거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유일하게 여러 가지 때고 한국에 지금 뉴욕에서 프로그래머로 계시는 임백준이라는 프로그래머인데요. 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폴리글랏이라고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언어를 섭렵한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C++도 할 줄 알고 파이썬도 할 줄 알고 뭐 HTML도 할 줄 알고 거기다 자바스크립트도 할 줄 알고 근데 그렇다고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 개념은 언어의 변천사가 있대요. 그리고 뭐 물어보니까 전산과에서는 그런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프로그래밍 히스토리, 뭐 언어 뭐 이런 거 배운대요. 어떤 식으로 개념이 변하는지. 그래서 서로 이런 개념이 확연히 다른 언어를 섭렵한 상태. 예를 들면은 이제 C++은 고수준 언어이긴 하지만 파이썬에 비해서는 저수준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고수준 언어 하나랑 뭐 저수준 하나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폴리글랏 프로그래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 책에서 밀고 있는 언어는 자바는 이제 죽었다. 자바는 좀 되게 깔고 있거든요. 지금은 C# 그리고 스칼라 이렇게 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 얘기도 나오고 C++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주력 언어인 C++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그냥 딱 보면 왜냐면 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좀 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C++를 오래 했으면은 새로운 언어가 나왔을 때 되게 C++이 최고인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파이썬 되게 싫어했어요. 느리고 막 좋은지 모르겠다 했는데 좀 이 책 보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배울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 좋아요. 재밌어요. 그냥 모티베이션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그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길래 저도 이게 뭐야 이런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게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이 이 구글의 부사장 코딩으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스티브 워즈니악 그 스티브 잡스의 이인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책은 그냥 연봉 얼마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너가 정말 이제 프로그래머로 끝까지 살고 싶으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키텍트다. 그러니까 설계자, 프로그래머의 끝. 그거는 물론 CTO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키텍트가 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과정을 쫙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은 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성공 가도록 갈 수 있는지, 빌드 오더. 네,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재밌어요. 저도 잘 읽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나올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좋아한다기보다 유명한 사람들, 그거 모아봤어요. 도널드 크노즈라는 사람, 이거 라텍스 만든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28살 때 썼대요. 지금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닉스 뭐 이런 등등 엄청난 천재들 지금 어디 대학교 잘 모르겠어요. 도널드 크루스라는 기억해보면 유익한 사람인데 이분은 누군지 그래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리너즈 토바즈 리눅스 만든 사람 핀란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알았는데 네덜란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핀란드 사람. 이 가운데 손가락은 이게 그냥 뭐 재미로 있는 사진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엔비디아에서 리눅스 지원 안 하겠다 하고 했어요. 공식으로. 왜냐면 리눅스는 오픈소스가 원칙인데 엔비디아는 뭐 경쟁사도 있고 그 코드 공개를 하기 어려워서 리눅스에서 하여튼 그 그래픽카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고. 저도 리눅스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리눅스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엔비디아에서 지원 중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멋있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잘했어. 통쾌하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에서 계속 드라이버 만들어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 멋있죠.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분은 그렇게 되게 GNU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창시자예요. 좀 더 큰 몸에서는 좀 작게 보면은 이맥스의 창시자. 이맥스를 만든 사람. 해피해킹 키보드 아세요? 제가 오늘 키보드 얘기를 빠뜨렸네. 키보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모티베이션 그 단계에서 코딩 모티베이션 계속 받고 싶으면은 키보드 바꾸세요. 기계식 키보드나 아무튼 이분 그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를 쓰는데요. 36만원짜리 키보드계에서 거의 벤츠. 근데 손가락 그 무슨 주름권 있죠? 무슨 터널 주름권인가? 그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네, 이분 누군지 아세요? 기도반 로썸 파이썬 만든 사람. 근데 파이썬 만들었는데 구글 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의 지금 여기다가 이제 빌 게이츠니 마크 주커버드 이런 사람들 추가하면은 전 세계 역대 탑 10 프로그래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손꼽히는. 저희는 이런 사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없고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루비를 만든 사람이 지금 굉장히 루비가 일본에 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거든요. 루비가 웹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에도 이제 거의 이 정도 바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앞으로 코딩 계속하면서 즐거움 찾고 키보드 이제 좋은 거 나오면 바꾸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질문은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아까 형님 말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서처니까 프로그래밍을 뭐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가면 다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옛날에 뭐 썼던 코드 다시 쓰고 재사용성이나 또 좀 더 읽기 쉬운 코드 이렇게 짜고 해야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또 연구실 관점에서 보면 아카이빙 해놓은 코드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그래야 되는 그렇죠. 그냥 막 메인에다 짜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도 중간중간 뭐 연구랑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강요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 관리해라. 뭐 git 써라. 머큐리얼 써라. 또는 뭐 야 너 아이디 비주얼 스튜디오야? 야 바꿔. 뭐 이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술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 그래? 그런 기능이 있어? 나도 써봐야겠네. 단축키가 뭐야? 뭐 이러면 아 맥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쪽을 좀 뭐라고 그리고 뭐 테마 뭐 쓰냐? 아 색깔 이쁘네. 이런 거를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고 좀 열려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코드가 진짜 관리돼서 이 코드는 재사용성이 높다. 이거 선배 코드인데 썼더니 뭐 금방금방 돌아가더라. 이러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다가 물론 그리고 이제 저희 랩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못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코드도 팔고 있고 뭐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고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발표했고 네 감사합니다.